저는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했다가는 실망이 클 수도 있고요. 보석 심리 자체도 빠른 재판일을 지정해 별도로 하기보다는 본래 정해져 있는 항소심 심리기일에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 허브 결정도 상당히 늦을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장을 접수하면 1심 법원에서 기록을 2심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는 것만 해도 꽤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석 신청을 내더라도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하루가 여삼추인 것이지 판사에게는 빨리 결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석 보증금도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보석 보증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금전적으로 그리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보조 참가라 함은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되던 중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한쪽을 승소시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소송 형태를 말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패소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소송에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을 보조하기 위해서 참가하여 채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무에서도 보조 참가는 상당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선택적, 예비적 피고의 추가와 달리 보조 참가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조 참가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판결을 받는 원피고가 아니므로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또한 피참가인, 즉 참가를 당한 사람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 참가인이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참가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도 보조 참가인 스스로 항소를 할 수도 있으나 만약 피참가인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참가인이 그와 달리 항소를 했다면 이는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가인은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는 할 수 없기에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와 같은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불리한 사실은 마음대로 자백하는 일도 불가능하겠지요. 다음에는 보조 참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소송 고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777편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만약 보증인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신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엄청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보증인은 원래의 소송에서 주채무자에게 소송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고지라 함은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채무자가 소송 고지를 받으면 소송에 보조 참가를 해서 피참가인, 즉 보증인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예에서 만약 소송 고지를 받은 주채무자가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이 주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진 경우 나중의 구상금 소송에서 주채무자가 위와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제일 억울한 사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물론 이 경우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으나 적어도 제가 접한 경우 중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체육학과를 다니는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1년 선배라는 사람이 강압적으로 다이빙을 해보라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자차, 즉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정말로 건장하고 잘생긴 젊은 청년이었는데 얼굴만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지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렇게 다이빙을 하게 한 선배나 안전요원을 관리하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형사 고소도 했으나 모두 패소 또는 무혐의가 나왔지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 모두 저한테 상담 전화로 하나 아주 드문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